우리 52쪽 볼게요. 52쪽. 계절의 변화. 아랫부분 계절의 변화 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기단은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말해요. 뭐 뜻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성질이 같은 공기가 모여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 기단이 우리나라 주변에 4개가 있고 이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보면 알겠지만 뭐 이름 외우거나 또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건 외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설명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될 정도예요. 자, 아무튼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적도에 가까우면 좀 덥고 우리나라보다 북쪽이면 좀 춥고 그 다음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 부분에 있어서 이쪽은 대륙 건조하고 이쪽은 습하고 바다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이 시베리아 쪽인데 여기에 있는 거대한 공기덩어리는 차갑고 건조하다, 한랭 건조하다고 말을 하면 되고요. 이쪽은 냉량하다, 바다는 엄청 춥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바다는 잘 안 오니까요. 냉량하고 수변하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하다. 그 다음 적도 기단은 이름 그대로 적도에 있으니까 고온 다습한 기단이 되겠죠. 이것들이 어쨌든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요. 뒤에 가면 이제 일기도가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는 건 여기 어딘가에는 저기압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친다. 말을 바꾸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됐죠? 어쨌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 이제 밑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을 봤더니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다, 추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늦 가을부터 초봄 사이 추울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이 분다라고 말을 하잖아. 시베리아 대륙이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고기압이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파, 굉장히 추운 날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런 말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사만사오는 겨울철 날씨를 이렇게 보면은 한 3일 정도는 되게 춥고요. 한 4일 정도는 그나마 좀 덜 춥고. 이게 이렇게 되풀이가 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기보다는 좀 덜 추운 이런 날이 이렇게 조금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풀이 된다. 우리 겨울철 날씨가 보통 그렇거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꽃샘 추위는 시기는 봄이에요. 꽃은 봄에 피니까. 근데 꽃 피기 직전에 갑자기 추워지는 때가 있어. 자, 이건 왜 나타나냐면 시베리아 기단의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근데 이게 일관되게 쭉 약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꿈틀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힘이 세지면 우리나라가 봄이 오다가도 갑자기 좀 추워지기도 해요. 자, 그런 걸 꽃샘 추위라고 해요. 그래서 시기는 봄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잖아요. 뒤에 가면 설명이 한 번 더 나오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자, 오호츠크의 기단은,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있고 동해가 있고 일본 열도가 있고요. 여기에 가면 캄차카 반도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도 섬들이 줄지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바다 이름이 오호츠크해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단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있거든.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도 우리나라 기후에 날씨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높새바람 하면서 북동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북동풍이 이렇게. 자, 페이지 넘겨서 계절별 기후 특징 볼게요. 계절별 기후 특징. 자,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 장마철. 여러분들 이제 18년째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우리 경험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뭐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먼저 봄의 특징을 보면 봄은 가을이랑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좋은데 봄하고 가을은 비슷한 삶에서 달라요. 가을하면 맑은 하늘, 봄하면 따뜻한 날씨도 있지만 봄비가 자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은 조금 달라. 자, 그래서 날씨 변화가 잦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는 날이 많아서 그렇더라. 가을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봄에는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초봄에 꽃이 피기 직전에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나타나는 게 꽃샘추위다. 그래서 그래프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날짜. 그 다음에 이쪽은 기온. 그래서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기온이 대체로 올라가다가 쭉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시기가 꽃샘추위가 되겠죠. 그냥 가만히 보면 이게 꽃샘추위라는 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얘는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친 거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봄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자칫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비가 안 오면 가뭄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우리 산불 좀 체크할게요. 산불.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달은 몇 월달일까? 야, 내가 지금 몇 월달이냐고 물어봤는데 겨울 그러면 자, 몇 월달일까? 자, 우리가 겨울에 보통 산불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겨울하고 봄하고는 둘 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온은 언제 높냐? 봄이 높으니까 봄이 더 건조해요. 봄이. 그리고 겨울에는 눈 같은 게 쌓여 있으면 산불 잘 안 나거든요. 나더라도 피해가 막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봄에 건조하기도 하고 눈 같은 것도 없으니까 산불이 나면 피해도 훨씬 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4월 달에 산불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피해도 제일 커요. 4월 달이. 자, 아무튼 그래서 봄에 산불이 제일 자주 일어난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올해는 황사가 심하진 않았는데 중국 내륙에서부터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에 이동해 온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편서풍이 뭔지도 대충 알고 있을 거고. 자,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제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를 보면 황사가 이게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애매한 자료가 나왔을 때 보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황사는 1년에 며칠 정도나 나타날까, 우리나라에? 서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좀 적었고 황사가 주로 봄에 나타나는데 1년 동안 며칠 정도 황사가 나타날까?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 자, 여러분들 30일? 좀 많은 것 같죠? 봄에만 나타나는데 30일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한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예요. 그런데 황사먼지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황해안 지역 1번, 여기 동해안 지역 2번,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황사가 조금이라도 심할까? 당연히 1번이 더 심하겠죠. 자, 그래서 대체로 뭐 어떤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그게 뭐 4일에서 뭐 7일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황해안 쪽이 동해안 쪽보다 조금 더 수치가 높다. 그러면 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그 다음 높새 바람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장마철로 갈게요. 장마철. 자, 장마철은 한대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과 열대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경계면을 따라서 형성되는 정체 전선이다. 잘 이동하지 않고 그 경계에서 힘싸움하니까 머물러 있는 전선이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자, 장마는 6월 하순을 전후해서 남부 지방부터 시작되고,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장마 전선이 우리 한반도를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다가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더 세지면 7월 하순을 전후해서 한반도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장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세요. 자, 그럼 집중호우는 장마 전선에 다습한 남서 기류가 빠르게 유입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음. 남서 기류는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북태평양 기단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휘어서 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고온 다습한 바람이 장마 전선에 이렇게 들어가면 수증기가 공급이 되니까 비가 유난히 더 많이 내리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한여름. 자, 한여름은 남고 북제형의 기압 배치. 자, 바람이 대체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그러면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뭐 그런 뜻이에요. 넘어가고요. 그다음 폭염. 굉장히 무더운 날을 폭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열대야, 열대일. 자, 일상생활에서 열대야는 좀 쓰는데 열대일은 잘 안 쓰죠. 그냥 기준이니까 숫자만 적어줄게요. 열대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날, 이런 날을 열대일이라고 불러요. 열대 지방만큼 덥다, 낮에. 그럼 열대야는 열대 지방만큼 밤이 덥다는 뜻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온이 낮게 떨어지더라도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열대야라고 불러요. 됐어요? 기준이야, 기준. 열대일, 열대야. 자, 여러분, 열대일이 힘들어요? 열대야가 힘들어요? 에어컨 있으면 다 상관없는데 근데 에어컨이 없으면 열대야가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나기 체크 좀 할게요. 소나기. 자, 지표면이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햇빛이 되게 강하게 내리쬐요. 그럼 우리 서울을 놓고 보면 우리가 관악산 주변은 나무도 많고 식물이 많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더워요. 그런데 우리가 시내 한복판, 예를 들면 강남 같은데 인공열도 많아서 거기는 기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기온이 되게 높고, 예를 들면 이런 데는 기온이 별로 안 높다. 두 지역의 온도가 다르면 열이 이동하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대류하면서 열이 이동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표면이 균일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덥고 상대적으로 이런 데가 저온이라 그런다면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공기가 순환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열이 이동해요. 그런데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자, 우리가 장마전선은 우리 한반도 거의 전체야. 근데 이런 대류 현상은 뭐 서울이면 서울보다도 또 좁은 지역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가 내린다. 소나기 같은 걸 대류성 강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앞에서 지형성 강수 배웠죠. 배웠잖아? 그 다음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장마전선, 전선성 강수라고 불러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비가 내리는 거. 전선성 강수. 그 다음에 이런 대류 현상 때문에 비가 내린다. 대류성 강수.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구분을 해놓으세요. 자, 하나 더.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주로 소나기가 내리는데 열대기후 지역은 1년 내내 우리나라 여름철하고 비슷하죠.
그 열대 기후 지역은, 특히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1년 내내 소나기가 내려. 열대 기후에서 내리는 이런 소나기를 뭐라고 불러? 대리성 강수를?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야지.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내리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소나기랑 비슷한 거. 자, 전문 용어 하나 알려줄게요. 기억 날듯하면서 혀 끝에서 단어가 맴돌 때, 스스 하면서 콜이 생각이 안 날 때, 이런 현상을 혀 설자의 끝 한자, 설단 현상이라고 불러요. 설단 현상. 실제로 있는 용어야. 사람 미치게 하죠. 알 것 같은데, 설만, 스만 생각이 나고, 콜은 생각이 안 나는. 자, 아무튼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이런 걸 스콜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 정리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겨울까지 설명하고 잠시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가을 볼게요. 가을 장마. 한반도보다 북쪽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반구가 조금 식으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얘는 초여름의 장마보다는 기간이 대체로 짧아요. 길면 일주일, 안 그러면 3, 4일 만에 훅 지나가기도 해요. 그 다음 날씨가 굉장히 맑다.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겨울철에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 자, 북서풍이 이렇게 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쪽은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또는 북쪽이 고기압, 남쪽이 저기압.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대체로 북서풍이 분다라고 말을 하지만 서쪽 계열이 좀 더 강하게 부는 편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의 기압 배치는 서고 동저형이다. 그래서 한랭 건조하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만사원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폭설은 앞에서 다설지 이야기 했었죠. 다설지.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불 때는 호남지방, 그 다음에 울릉도 이런 데 눈이 내리는 거고요. 북동 기류가 불 때는 영동지방, 대관령 같은 데들, 강릉 같은 데들, 그 다음에 역시 울릉도에 눈이 내리더라. 풍향에 따라서 눈이 내리는 지역이 달라졌었잖아요. 기억나니? 그렇게 또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기도 간단하게 볼게요. 일기도. 자, 여러분들 일기도는 봄하고 가을은 안 물어봐요. 전문가들도 구별 못해요. 날씨가 더워지는 중간, 날씨가 추워지는 중간 똑같거든. 구별 못하고요. 일단 여름하고 겨울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뭘 먼저 봐야 되냐면 한반도를 기준으로 고기압이 어디에 있느냐. 고기압이 어디에 있느냐. 고기압에서부터 우리 한반도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어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압선이라 그러는데 등압선의 간격이 촘촘하면 바람이 세다 약하다. 등고선도 마찬가지야. 등고선이 촘촘하면 이렇게 경사가 급한 거잖아. 여기랑 여기랑 압력 차이가 커야 바람이 세게 부는 거거든. 바람이 세다.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다. 됐죠? 고기압의 위치와 한반도를 기준으로 고기압의 위치와 등압선의 간격이 촘촘하냐 아니면 넓냐 그거 보시면 여름인지 겨울인지 가나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장마철. 장마철은 얘가 전선이잖아. 이게 한반도에 걸쳐 있는 거죠. 장마 끝.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일기도까지 읽고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갔다 오세요. 자, 페이지 넘겨서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 자, 먼저 기온과 주민 생활. 기온이 주민은 오늘날 아니다.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자, 옷, 의생활. 여름에는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는 삼배 모시 옷을 입었고요. 겨울에는 보온에 유리한 솜옷을 입었다. 뭐 당연한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식생활, 먹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자, 여러분들 김장이라고 하는 건 겨울에 추워지면 들판에 채소가 없으니까, 그때도 비타민을 섭취해야 되니까
김장을 담궈서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김장은 추울수록 빨리 담궈요. 그럼 서울이 빨리 담글까? 아니면 제주도가 빨리 담글까? 김장. 서울이 빨리 담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조금 덜 춥다. 그럼 또 김치가 상할 수도 있거든요. 빨리 익거든. 그걸 막으려면 좀 짜게 담그면 되거든요. 염장이라는 게 있죠, 염장. 그것처럼 김치가 짜면 덜 상해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한 지역일수록 김장이 더 맵고 짜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김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김장. 그리고 뭐 봄이나 여름에 뭐 이런 거 먹었다더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깨알 같은 홍보 하나 할게요. 자, 선생님 친누나가 정읍에서 원래는 순댓국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순댓국집이 여름에는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사이드 메뉴로 삼계탕을 팔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삼계탕이 대박이 나서 정읍에서 제일 유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참 막 복날 있잖아요, 복날. 복날에 삼계탕 닭을 거의 1000마리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읍에서는 나름 유명한 삼계탕집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정읍에 놀러갈 일이 있으면 유창 순댓국집에 가서 삼계탕 달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세요. 내 이름 되면 뭐 음료수 서비스라도 하나 줄 거야. 아무튼 아이고 부끄럽다, 넘어가자. 자, 아무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삼계탕 때문에 바빠져서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일단 우리 가옥구조 강조 표시 좀 할게요. 가옥구조. 자,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남쪽하고 북쪽하고 특히 겨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전통 가옥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폐쇄적이다. 북쪽은 집이 폐쇄적이다. 왜냐면 바깥에 있는 차가운 기온이 들어오면 안 되고, 부엌에 있는 따뜻한 기온이 온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폐쇄적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 4개짜리 집을 짓는데 예를 들면 남쪽 지역은 일단 집을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지어요. 방 4개짜리. 왜냐면 바람이 불 때 뭐 마루 같은 게 있어서 바람이 통과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집을 어떻게 짓냐면요. 방 4개를 이런 식으로 지어요. 똑같이 방이 4개인데 외부랑 닿는 이렇게 면적을 보면은 얘는 8개, 얘는 10개. 얘가 외부랑 더 많이 이렇게 닿아있죠. 그러니까 겨울에 얘가 덜 추운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전자형 집. 얘가 일자형 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북쪽 지역은 집이 폐쇄적이고 전자형 집이다. 남쪽은 개방적이고 일자형 집이다. 라고 어딘가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지역별로 가옥의 특징을 보면 그냥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특징 뚜렷한 거 3개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는 울릉도에 있는 우대기. 자, 울릉도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24시간 동안 눈이 150cm가 쌓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 가옥. 자, 이렇게 지붕이 있고요.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고, 이쪽이 방이야. 집이야. 그런데 아무런 시설이 없으면 눈이 막 쌓여가지고 여기에 1m 50cm가 쌓였어. 이 사람 어떡하지? 방에 갇혀가지고 어떡하지?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이렇게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벽을 쳐요. 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눈을 막는 이런 벽을 방설벽이라고 불러요. 방설벽. 이런 방설벽을 울릉도에서는 우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우대기가 이렇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릉도에만 있는 우대기. 우대기라는 글씨가 보이면 무조건 울릉도.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형을 보면 곱팡이라고 있어요. 곱팡. 자, 제주도는 특히 서귀포는 1월달 평균 기온이 6.8도. 서울의 3월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난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난방 시설이 있기도 한데 방에 따라서는 난방 시설이 없는, 온돌이 없는 방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창고로 쓰는데 어쨌든 온돌 시설이 없는 방을 제주도 사람들은 곱팡이라고 부른다.
겨울이 별로 안 추우니까. 난방시설이 없는 방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곱하기란 글씨가 보이면 무조건 제주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가 관북형의 정주간이라고 있어요. 체크 좀 해주세요. 개마고원 일대를 비롯해가지고요. 태백산맥을 따라서 추운 지역에 있는 전통시설이에요. 전통시설. 그럼 정주간은 뭐냐? 자, 여러분들 이런 데는 겨울에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이제 옛날 집이니까 부엌에서 상을 차려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서 방으로 다시 상을 들고 가서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상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야 돼. 이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야. 힘들잖아. 자, 그래서 남쪽 지역은 부엌에서 불을 떼고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을 남쪽 지방하고 달리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이 열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부뚜막을 되게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자, 우리가 남부지방, 중부지방은 이렇게 부뚜막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솥이 있으면 여기에 곧바로 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방이야. 그런데 여기 관북형은 이 부뚜막이 되게 넓고요. 여기가 벽이고요. 여기에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밥은 어디서 먹냐? 여기서 요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상을 차리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문을 열고 나와서 밥 먹고 놀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오늘날로 치면 거실 같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됐죠? 이런 공간을 정주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주간이라는 글씨가 보면 되게 추운 지역.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 특별한 시설은 아니고요. 용어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대청마루. 대청마루는 뭐냐면 마루가 집을 앞뒤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 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가을에는 이렇게 막아 놓는 거고 여름에는 여기를 열어놔요. 그러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집 가운데를 지나서 이렇게 바람이 통할 거 아니야? 시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 그래서 이런 대청마루는 북부지방에는 없고요.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에만 있어요. 뭐 별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밑에 강수와 주민생활. 자, 여기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수리시설. 자,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비가 많이 내리고 다른 계절에는 비가 별로 안 내리니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은 홍수가 잦은 곳에서는 터도둠집. 대표적인 곳이 범람원 지형에서 자연재해. 터를 조금 높여 놓으면 홍수 피해가 좀 적으니까. 이런 터도둠집이 있었고요. 울릉도에 우댁이 있었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서해안의 소우지에서는 대표적인 데가 목포 앞에 신안. 그래서 천일 제어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신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바람과 주민생활. 남양의 배산, 인수, 칠안.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의 남쪽에 마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은 남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제주도. 제주도가 삼다도죠. 삼다도. 자, 제주도에 많은 거 세 가지. 여자. 그래, 여자. 바람. 돌. 근데 지금은 여자는 우리나라 육지랑 거의 똑같아요. 이제 옛날 이야기고, 이제 이다도라고 불러야 돼. 어쨌든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요. 그래서 전통 가옥이 그냥 평범하게 집을 지어놓으면 바람 때문에 지붕이 막 날아가고 하니까 이렇게 풀로 새끼를 꼬아서 지붕을 이렇게 그물처럼 묶어가지고 날아가지 말라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섬 지역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자다가 정말 지붕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호남지방의 까대기. 자, 호남지방도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불 때 눈도 많이 내리고 북서계절풍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우대기 비슷하게 뭐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둘러놓거든요. 이런 걸 까대기라고 부르는데 뭐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우리 그루가리만 설명할게요. 그루가리. 나머지 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루가리는 뭐냐면요. 농작물을 심는데
첫 번째 농작물을 심고 수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농작물을 심어요. 이게 1년 동안 일어나요.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첫 번째 농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농작물을 심고 1년에 한 땅에서 두 가지 농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는 걸 그루가리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루가리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쌀하고 보리하고 많이 해요. 쌀하고 보리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쌀하고 보리하고 농사를 1년에 두 번을 지으려면 추워야 될까 아니면 날씨가 좀 따뜻해야 될까? 따뜻해야 둘 다 빨리빨리 커서 1년에 농사를 두 번 지을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쌀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주식이니까. 그럼 보리는 날씨가 따뜻한 데서밖에 재배를 못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쌀하고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많이 재배하는 데가 세 군데 그냥 적어줄게요. 전라남도, 남쪽이니까. 그 다음에 전라북도도 상대적으로 남쪽이니까.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보리를 좀 많이 재배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리를 거의 재배하지 않는다. 그루가리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만 좀 적어 놓을게요. 자, 2분쯤 초과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